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품종에 대한 부연 설명과 또 어떻게 로스팅 프로파일을 가져가야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커피와 그 사과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너무너무 흡사한 게 많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커피도 우연히 막 발견된 게 있잖아요. 어떤 농장에서 갑자기 발견된 거죠. 사과도 어떤 과수원에서 갑자기 발견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홍옥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어떤 개인 과수원에서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계속 품종 개량이 일어났다. 그리고 후지 같은 경우도 뭐 후지가 이제 부사인데 그 장기 저장하기 유리하다. 그리고 그 후지도 뭐 당도가 높은 거 변이종 뭐 미스마 후지 이런 것들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스마 후지 같은 경우는 당도가 17.2 이렇게 막 높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에도 그 물론 이제 수확 시즌이 다르고 또 토지와 토양과 그 기후와 뭐 어떤 재배 지역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블루마운틴 같은 경우에도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을 갖다가 심었는데 종자 품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어디 동티모르에 심었는데 전혀 다르죠. 맛이 그쪽은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 그렇지만 뭐 맛이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종자만 같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심었을 때 맛이 안 나온다. 가몽을 제주도에다 심으면 안동이나 문경에서 나오는 맛이 안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하면 품종에 따른 로스팅 프로파일을 가지고 가는 거는 나라에 따른 로스팅 프로파일을 가져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품종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심기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커피가 될 수도 있으니까 품종을 참고는 하되 품종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품종에 대해서.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품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기울였을 때는 그 샘플을 받습니다. 이런 커피에 맞춰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커피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뭐 딱 분석을 해봅니다. 딱 보니까 여기에 브라질이 들어가고 콜롬비아가 들어가고 과테말라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우간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쳐보죠.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우간다. 아니면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과테말라 로부스타도 있을 수 있죠. 과테말라 로부스타 있습니다. 과테말라 로부스타. 예. 과테말라 로부스타가 들어갔어요. 맛 때문에 넣겠죠? 이건 조금 얘가 좀 그런데, 어쨌든, 과테말라 로부스타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도 로부스타가 인도 들어갔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분석을 해봅니다. 딱 보면, 종자가 브라질인 표시가 나죠? 콜롬비아도 알 수 있습니다. 생긴 거 보고. 인도도 알 수 있죠. 로부스타 알 수 있죠. 분석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병폐가 있었어요. 나는 콜롬비아를 썼어요. 이렇게 했는데 케냐를 썼어요. 케냐 안 좋은 등급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품종에 대한 조금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분류하기가 너무 이게 좀 섬세한 감이 없고 속일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이게 품종이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와인보다는 훨씬 안 돼 있지만 와인은 되게 잘 돼 있잖아, 그런 게.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품종에 대한 게 나왔는데, 품종을 또 너무 믿다 보면 어느 지역에 따라서, 재배 지역에 따라서, 때르바에 따라 가지고 토양, 기후, 재배 지역, 재배 조건에 따라 가지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품종에 대한 로스팅 프로파일을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나라에 대해서 품종을 가져가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나라에 대해서 가져가는 게 좀 러프하지만 그게 더 맞고요. 그래서 종자를 보면 생긴 걸 보고 어느 정도 다 판별은 가능하죠. 독특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품종에 따라서 좀 로스팅 프로파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작은데 사이즈가 작은 애가 있고 사이즈가 큰 애가 있어요. 밀도가 얘가 더 단단하겠죠? 얘가 더 단단하다고 해도 사실은 열을 집어넣는 데는 사이즈가 큰 애가 훨씬 더 이게 더 예민하게 해야 돼요. 열도 많이 먹어요. 수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부피가 작아지죠. 쌀이가 1kg을 넣었을 때 얘는 이만큼 되는데 얘는 1kg 넣으면 뭐 꽉 차겠죠. 그러니까 얘는 드럼을 쓰는 용적도 얘가 더 많이 차지하고 얘는 중간중간 좀 많이 남고, 그러니까 굳이 품종에 대해서 로스팅 프로파일을 가지고 가자 싶으면 사이즈에 대해서, 품종에 따른 사이즈에 대해서, 아예 종자가 작은 애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만 그게 가능하지, 이걸 가지고 품종에 따라서 로스팅 프로파일을 가져간다는 거는 사실상 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품종이라도 좀 맛이 달라요. 어떻게 볶아야 될지.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그때그때 로스팅 프로파일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품종에 대한 되게 오해도 있고,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나라별로 하는 것도 너무 러프하고, 그죠? 그래서 생긴 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스펙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로스팅 프로파일은, 품종에 따른 로스팅 프로파일은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품종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